안녕하십니까. 권준욱 TV의 권준욱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원 그리고 보건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퍼스펙티브에 의료 파업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하버드 법과대학의 교수이자 그 타런 라메쉬라는 분이 인터뷰까지 같이 해서 실린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에서 앞으로 평화 시기는 끝났고 의료인들의 파업이 아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지만, 내용에서 우리 한국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사들의 파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우리나라 2024년 2월 1일 12,000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인들, 그 중에 80%가 모두 다 레지던트다, 수련이다 라고 표시를 하면서 우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이자 가장 긴 메디컬 스트라이크의 하나이다. 전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이거와 비슷한 것이 2024년 1월에 영국에서 수련의들이 6일 동안 파업에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푸어 컴펜세이션, 즉 처우가 나빠서 파업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로우 페이라든지 푸어 워킹 컨디션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파업을 했다는 것을 특이하다는 식으로 서두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023년으로 돌아가면은 프랑스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higher fee, 즉 일반 의사들이 수가를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미국에서 2024년 4월에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하는 이머전시 피지션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들은 스텝이 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하는 그 내용을 불만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2024년 9월에는 800명 이상의 버팔로 대학의 레지던트들이 마찬가지로 보상 그리고 워킹 컨디션을 개선해달라는 요지로 4일간 파업을 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023년 5월에는 뉴욕의 아이칸 스쿨 오브 메디신 앤 마운트 시나이, 거기서도 150명 이상의 레지던트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 중에 객관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낮은 나라가 한국과 미국인데, 이럴수록 이런 스트라이크가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렇지만 레퍼런스를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파업 전후에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다는 식으로 이 논문에서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potential harm, 즉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주로는 좀 일하기 힘드니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제대로 갖춰달라고 부르짖는 나라들이 프랑스, 이태리,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국 같은 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력을 좀 갖춰달라. 역설적으로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풍족하고도 많은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제도 자체가 의사들의 수입이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역설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들이고, 이 나라들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가지고 논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그래서 법적인 어떤 준비가 쭉 진행된 얘기를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각기 10일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과정에서 한국이 패널라이징, 즉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레이버 코드에 따르면 그 해고돼서는 안 된다. 스트라이크에 참여한다고 해서 해고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의료 시장에서 또는 의료 현장에서 파업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단체 교섭과 파업과 관련해서 제목에 있는 대로 그 환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의사의 단체 교섭 파업 사이에 밸런스, 균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목 자체는 Striking a Bal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미국 내 자체 어떤 제도적인 보안에 대해서 이 저자인 타런 라메쉬와 카멜 샤샤가 이제 기술을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거를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논문에서 맨 서두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가 논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많이 논의됐지만 우리가 역시 대규모이고 가장 오랜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이지 특이하게 다른 나라처럼 뭐 월급에 대한 거라든지 뭐 스태프가 부족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년 이상 소위 의정 갈등이다, 뭐 의료 대란이다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만 사실상은 이게 의료 계엄에 가깝지 않았을까. 즉 그 포고령에 나온 대로 처단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좀 너무 강한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의료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려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의료 문제를 찾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수준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마치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고 그 부수적인 요인의 하나로 의료 인력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미래의 우리 건강, 국민들의 건강 수준의 문제, 정신보건이면 정신보건, 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치매라든지 뭐 신경계 질환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소아가 줄고 또 고연령 임산부가 늘어나면 소아과 영역에서도 어떤 질환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미래를 한번 청사진을 또는 미래의 현황을 먼저 그려보고 거기에 맞춤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그려봅니다. 오늘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Striking a Balance, Advancing Physicia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nd Patient Protection 이라는 제목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한번 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